안녕하세요, 부아일랜드 여러분. 양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주제를 다룰지 아실 겁니다. 바로 짜잔! 네, 포네틱 알파벳인데요. 네, 한국 영어의 꽃, 통신 용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 포네틱 알파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 포네틱 알파벳은 이제 통신할 때 혼선을 방지하고자 쓰기 시작하게 된 용어인데요. 예를 들자면 알파벳의 B, 알파벳의 E가 흘려 들으면은 이게 B인지 E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 포네틱 알파벳은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요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포네틱 알파벳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군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워키토키를 이용하는 곳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행사, 그리고 저희 항공사, 호텔 등등등 정말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나 이제 현직이 아니시라면은 잘 모를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너 이런 것까지 알고 입사했단 말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현직분들께 칭찬 받을 수 있는 영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영어 입문 포네틱 알파벳 편 같이 한번 재밌고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고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알파, 브라보. 이거 안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이제 워키토키를 가지고 임무 수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알파팀 나와라 오바, 브라보팀 나와라 오바 이렇게 무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요 포네틱 알파벳을 알기 전에는 그냥 알파팀이구나, 그냥 브라보팀이구나 했는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아, A팀을 찾는 거구나, 아, B팀을 찾는 거구나 하고 알게 돼서 더 재밌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알게 되셨으니까 앞으로 알파팀, 브라보팀 하면 더 반가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찰리라고 읽고요. D는 항공사 이름으로도 유명하죠. 델타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E는 에코, F는 폭스트롯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 얘는 부르는 이름이 두 개냐? 원래 폭스트롯이 진짜 얘 부르는 호칭이에요. 근데 폭스트롯 하다 보면은 말도 꼬이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전달력도 떨어지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도 높이고 전달력도 높이고 또 말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폭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폭스트롯 이렇게 풀네임으로 안 부르고요. 그냥 폭스 이렇게 거의 많이 불려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폭스트롯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원래 이름인데 폭스로 많이 불리고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그 다음에 호텔 로 불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우리나라 항공사 LCC, FSC 통틀어가지고 아마 가장 많은 운항 기종이 보잉 737-800일 거예요. 근데 이 800 배열이 A, B, C, D, E, F 이렇게 3 비열로 된 거 알고 계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요 A, B, C, D, E, F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알파열, 브라보열, 찰리열, 델타열, 에코열, 폭스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좌석 이름으로 승객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좌석이 뭐 24F다 그러면 24 폭스 손님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13B다 그러면 13 브라보 손님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래서 이제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분께 뭐 저희 13 브라보 손님 C 체크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13 브라보 이제 기내 승무원분이 가서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지상 직원분이 직접 찾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I는 인디아라고 부릅니다. J는 줄리엣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JULIETT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요 T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네, 표기법은 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읽는지만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T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알아두시고, K는 킬로, L은 리마라고 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 리마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지상 직원 듀티 중에 LL이라고 있어요. 그분들께서 이제 항공기 마중을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도착 수함을 관리를 해주시는데요. 원래는 로스트 앤 파운드인데 그분들을 LL이라고 지칭하는 항공사도 있고 리마라고 지칭하는 항공사도 있어요. 그래서 리마라고 하면 LL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은 마이크, N은 노벰버, O는 오스카, P는 파파 라고 읽습니다. 여기까지 쭉 보시면서 어려운 단어 있으셨나요? 아마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으셨을 거예요. 이게 포네틱 알파벳이 누구나 듣기에도 어렵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쉬운 단어들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음, 자, Q랑 S는 제가 같이 다룰게요. 보시면 아까 제가 F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얘도 원래는 퀘벡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요 퀘벡도 어렵다 해가지고 퀸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그래서 퀘벡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퀸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는데 얘도 점점 쉽게 만들기 위해서 퀸으로 부르는구나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S도 원래 시에라인데요. 시에라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마일로 바꿔서 부르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J가 줄리엣이었잖아요. 영혼의 단짝이죠. 로미오. 그 다음에 T는 탱고 입니다. 그 다음에 U는 유니폼, B는 빅토, 혹은 여기다가 Y를 넣어서 빅토리라고 읽는 곳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W, 위스키, X는 엑스레이, 양키 까지 왔어요. 근데 요 Z는 뭐지? 줄로라고 읽는데 얘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도 좀 특이해요. 줄로라는 게
우리 그 시간 있잖아요. 세계 시간 기준이 영국의 그리니치 첨성대인 건 아시죠? 그리니치 첨성대에서 쓰는 게 UTC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UTC 더하기 9시간이거든요. 근데 요 기준이 되는 UTC 시간을 요 줄루 타임이라고 해요. 요 줄루 타임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기장님들 그리고 이제 관제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이제 국제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운항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국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UTC 플러스 9이 아니라 국제선 기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줄루 타임이라고 한답니다. 그냥 요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제 저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어떻게 읽을까요? 요거는 저희가 PNR이라고 해서 쓴 게 그 고유에 예약하시면은 쓴 게 고유에 예약 번호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요 예약 번호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 티웨이 항공을 예약한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근데 티웨이 항공에서는 고객님의 성함을 찾아도 안 나와요. 고객님 연락처로 찾아도 안 나와요. 고객님 혹시 가지고 계시는 그 예약 번호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요 PNR이 고객님의 예약 내역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손님이 보여주셨어요. PNR을 조회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항공사 승객이 아닌 거예요. 네. 보통 요 PNR은 5자리에서 6자리로 만들어지고 또 항공사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 5자리, 6자리로 만들어지고요. 숫자랑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렸고 자, 1번 이제 어떻게 읽을까요? 2는 에코였죠? 2는 숫자 2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보, 골프, 로미오, 양키. 네, 그러면 요 PNR을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 에코 숫자 2, 브라보, 골프, 로미오, 양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듣고 무전을 받으신 분 혹시 아니면 전화를 받으신 분 아니면 이제 다른 직원분께서 조회를 하시겠죠, PNR을. 자, 2번은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알파, 폭스, 스마일, 줄루, 에코, 줄리엣. 아시겠어요? 쉽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내드리면 숙제입니다. 요 응용학습 파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고 댓글로 정답을 적어주시는 분께 제가 마법의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